네, 이번 발표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핵산의 한 종류인 RNA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황반변성, 탈모 등 국소 투여가 가능한 질환 약 10개의 신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는 이동기 올릭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려 10개의 신약 프로그램 개발 중이세요. 좀 회사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한데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회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릭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RNA 간섭 플랫폼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고요. 2018년 7월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원 광교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약 67명의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포항공대 조교수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개발한 이 RNA 간섭 기술을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이 올릭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장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스턴에 올릭스 US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법인은 이 사업 개발 및 임상 개발 쪽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는 저희가 저희 원료 핵산 물질의 합성 및 최적화를 위한 케미스트리 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성장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사 설립 이후에 초기 몇 년간은 이제 기반 기술을 확립하는 시간이었고요. 2014년 후반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파이프라인 구축 및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저희가 흉터 치료제인 올릭스 101A의 한국 임상 일상 시험을 승인을 받았고 18년 초에는 글로벌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 7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 초에는 저희가 황반변성 치료제인 301A 프로그램을 프랑스의 이 떼아라는 이 글로벌 기업의 유럽 지역 권리를 또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이 신약 개발은 사실은 그 기초 연구부터 동물 실험에서의 동물에서의 효력 시험 그리고 비임상 독성, 인허가, 임상 개발 등 다양한 그 단계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표이고요. 또한 저희가 각 분야, 특히 현재는 이제 안과 쪽과 간질환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자문단이 저희의 연구개발 및 임상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NA 간섭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 mRNA라는 중간 산물을 거쳐서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정상 수준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1세대 신약으로 불리는 저분자 화합물이라든지 2세대 항체 신약의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약물 효과를 내게 되는데 우리 3세대 올리고 핵산 신약의 경우에는 이 mRNA에 작용해서 단백질 생성 전에 아예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전 단계에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NA 간섭 기술은 이 올리고 핵산 기술 중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기술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 간섭 기술은 이 3세대 신약 개발 기술인 올리고 핵산 기술로서 모든 질병 단백질에 대해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질병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 유전자가 한 22,000개 정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85% 정도의 유전자, 이 타겟은 1세대, 2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undruggable 타겟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 RNA 간섭 기술을 이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을 하고 그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RNA 간섭 기술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전자 발현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보인 그림과 같이 짧은 두 가닥의 RNA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구조의 siRNA라고 하는 물질을 세포 내에 도입함으로써 이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면서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RNA 간섭 기술은 1998년에 최초로 이 현상이 규명이 되었고 8년 만인 200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신약 기술로 표적할 수 없는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플랫폼을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 물질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 간섭 치료제는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18년에 최초의 RNA 간섭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말에 두 번째 치료제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재 향후 수년간에 굉장히 다수의 그 RNA 간섭 치료제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 RNA 간섭 기술의 한계점으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 엘나이람이라든지 이런 초기에 이 시작한 RNA 간섭 기술의 경우에는 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siRNA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칭적 구조의 siRNA를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억제한다든지 혹은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 이 RNA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해한다든지 또한 안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안구에 투여했을 경우에 이 면역 독성을 일으켜서 망막 세포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보고되었고 또한 이런 부작용을 떠나서 과 별개로 이 siRNA라고 하는 그 핵산 물질을 세포 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전달의 이슈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는 이러한 그 기존 siRNA 간섭 기술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자가전달 비대칭 siRNA, cpSiRNA라고 하는 기술은 기존 siRNA 치료제가 가지는 세포 내 전달 이슈를 극복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cpSiRNA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자가 전달을 위해서 리포필릭 모이어티라고 하는 그 지질을 붙임으로써 세포막을 뚫고 이 핵산 물질이 세포 내로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국소 투여 치료제 개발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 현재 RNA 간섭 치료제 그 기업들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 소위 갈락이라고 하는 이 간 세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그런 갈락 리간드를 이용해서 간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도 저희의 비대칭 siRNA에 갈락이라고 하는 리간드 물질을 붙여서 우리 핵산 물질을 간세포로 굉장히 특이적,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에 확보하여서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저희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RNA 간섭 치료제의 현재 글로벌 개발 현황을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최근 한 2, 3년 내에 일어났던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의 규모의 빅딜이 14건 이상,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그 메가딜도 7건 이상 일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RNA 간섭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그로스 포텐셜, 그래서 우리 플랫폼의 범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저희의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희의 핵산 치료제의 구조는 이미 이 왼쪽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떠한 표적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을 일으키는 타겟 유전자를 발굴을 하면 우리는 저 핵산 구조 안에 들어가는 염기 서열,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알파벳만 우리가 표적을 하는 질환과 유전자에 맞게 바꿔주면 굉장히 빨리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후보 물질 선정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는 1, 2세대 신약 개발 기술 대비 이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세대 기술로 접근할 수 없는 표적을 표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단기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또
빠르게 우리가 어떤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올릭스의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그 RNA 간섭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 대상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뭐 비대 흉터 그리고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안과 쪽에서는 다양한 황반변성 관련 그리고 뭐 망막 색소 변성증과 같은 이런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폐 쪽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저희가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신경계 쪽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간 질환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그 핵심 프로그램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치료제는 비대흉터 치료제 올릭스 101A입니다. 비대흉터란 우리가 어떤 상처가 좀 큰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제왕절개나 갑상선 수술과 같은 그런 큰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결국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거기에 콜라겐, 섬유질이 쌓이게 되는데 그 섬유질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이제 불룩하게 올라오는 흉터를 우리가 비대 흉터라고 하고요. 또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는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해서 어떤 흉터가 종양처럼 이렇게 계속 자라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 흉터나 켈로이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섬유화의 핵심 인자로 잘 알려진 CTGF라고 하는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피내 주사를 통해서 이 섬유화를 억제함으로써 비대흉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임상은 2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휴젤이 저희의 그 101의 아시아 지역 권리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휴젤의 주도하에 한국 2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는 독자적으로 영국 1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안과 치료제 중에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란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요 실명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습성 황반변성과 건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루센티스나 아이리아와 같은 약물들이 좋은 효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황반변성 환자의 말기로 가게 되면 망막에 계속 상처가 나면서 역시 여기에도 흉터가 생깁니다. 이 섬유화가 생기면서 이 비가역적으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이 망막하 섬유화증에 대해서도 현재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건성 황반변성과 망막 섬유화증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릭스 301A는 건성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에 동시에 효력을 가지는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왼쪽은 우리가 생쥐 모델에서 건성 황반변성 그 모델을 만들고 저희 물질을 투여했을 때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그 패널을 보면 저희 물질을 높은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망막의 변성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이 영장류, 그 원숭이에서 실험한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망막에 레이저를 처리하게 되면 그 상처가 나면서 저렇게 혈관이 이 혈액이 새어 나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그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 물질이 이 건성과 습성에 동시에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비임상 독성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01A 프로그램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이 프랑스의 안과 전문 기업인 떼아에 총 807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저희가 작년 초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망막하 섬유화증 치료제인 301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흉터 치료제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표적인 CTGF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즉 섬유화를 피부에서 막으면 흉터 치료제가 되고 섬유화를 망막에서 막으면 망막 섬유화증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염색한 부분이 콜라겐을 염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콜라겐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희 301D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저 콜라겐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 망막에서의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측 패널에서는 역시 이 물질 역시 이 습성 황반변성 모델에서도 좋은 효력을 보이는 것을 생쥐 그리고 영장류에서 역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현재 비임상 독성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질환으로 가서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올릭스 201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섬유화란 여러분이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폐 조직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역시 흉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폐 조직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으면서 결국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고 진단 후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인데 현재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폐섬유화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릭스 201A는 흡입제형을 바탕으로 한 흡입제형을 이용한 폐섬유화 치료제로 저희가 개발 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TGF, 동일한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저희가 표적으로 하고 있고 흡입제형을 바탕으로 폐섬유화 억제 효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 올릭스와 싱가포르의 에이스타라는 이 국책연구소와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 물질의 효력을 싱가포르에서 검증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물질의 효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단에 보여드리는 저 조직 염색을 보시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생쥐의 폐섬유화를 유도한 것인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저희 물질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생쥐의 폐 조직의 섬유화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질환 치료제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은 R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중에서 특정 부위들을 우리가 표적으로 해서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도출해서 동물 효력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질환 치료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갤락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저희의 핵산 물질을 간 세포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우리가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 계시는 세 분의 이 간질환 전문가를 저희 과학기술 자문단으로 영입해서 이제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표적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가 간질환 치료제에 대한 우리 올릭스의 독자적인 간질환 치료제를 이 비임상 연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올릭스는 이 차세대 신약 개발을 선도할 검증된 기술인 제3세대 핵산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임상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핵산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단계에서 다양한 지역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은 기술력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술력이 올릭스가 가진 정말 큰 무기가 아닌가. 네, 이런 저희도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신약 개발 다 모두 성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꼭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발표회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